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독신 남성 양모 씨. 퇴근하면 딱히 할 일도 없던 양 씨는 여느 때처럼 사건 반장 제보 메일함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제보 하나를 발견합니다. 바로 톱스타에게 돈을 뜯겼고 그 돈을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냐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사람이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돼버리면 그 사람 뭐가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인지는 좀 제가 알아야 일단은 기자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. 예예예 어디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그 있잖아요. 씨. 예? 그래요? 네, 노래 있죠. 제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이 인물.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톱스타인데요. 그럼 그가 팬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갈취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자, 저는 진짜 정말 저때 너무 놀랐습니다. 예. 네, 진짜 아까 제 찐 반응이에요. 시쳇말로. 말을 못하던데요? 네? 막 이랬던 거. 자, 이거 직접 이 사반 가족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, 저희가 해당 그 톱스타를 직접 취재를 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해당 톱스타 개인 번호를 아는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. 당연히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받은 그 메시지 캡처와 실제 프로필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아니었고요. 다시 말해서 이 톱스타 사칭범이었던 겁니다. 자,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속일 수 있었던 건가요? 일단 접근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. 이 팬분이 이 톱스타가 SNS라니까 그 SNS에 뭐 사진이나 영상 올릴 때마다 당연히 뭐 좋아요라고 하고 댓글도 달고 그랬겠지 않겠습니까? 팬이니까. 예. 그런데 지난 6월에 그렇게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던 그 톱스타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. 이 팬이라는 사람에게 언제부터 나를 좋아해 줬어요? 고마워요. 이렇게 저렇게 질문이 온 겁니다. 근데 처음에는 이거 온지도 몰랐다 합니다. 저렇게 해서도 그냥 모르고 있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왜 답이 없지 않아서 물음표만 한 게 딱 왔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건가 하고 그 계정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톱스타 얼굴도 사진도 있고 계정도 실제 그 톱스타가 원래 사용하는 계정하고 거의 유사한 계정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계정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죠. 그렇죠. 이거는 뭐 팬들과 그 소통하는 공식 계정. 하지만 이 계정은 내가 당신과만 이렇게 소통하는 계정.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너만 되는 거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받았다 이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톱스타와 팬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약간 그 연인들이 대화하는 것 같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. 그래서 내가 비밀리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.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.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나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거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거기에 동조를 하려고 하죠. 그런데 이후에 이제 메신저로도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내 사랑이라고 하는 애칭을 쓰기까지 했다는 거죠. 이야. 자,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저 역시도 처음 취재할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. 자, 문자로 나 톱스타 누구누구다라고 한 것만 보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피해자분께서 속아 넘어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이제 어떠냐면요. 제가 방송 차고 이렇게 주문지를 가신 것 같은데 술을 한잔하고 밖에 나와서 내 사람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에서 채팅을 했었어요. 그러는데 좀 있으니까 카카오톡에 그 보이스톡 있잖아요. 페이스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거를 한 3분 정도 이렇게 계속 그 화면에서 그 얼굴이 보였어요. 이 사람 그러니까 라고 닮았습니까? 똑같았어요. 자,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톱스타 그 사칭범과 영상 통화를 했고, 근데 봤더니 실제 그 사람이 맞은편 그 화면에 뜨는 거예요, 얼굴이.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.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무 말도 하지 마, 내 사랑. 이라고 했다는 겁니까? 그렇죠.
아무 말도 하지 마. 내 사랑이 이제 애칭이죠. 아무 말도 하지 마, 내 사랑. 우리 그냥 나이 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, 내 사랑.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상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톡을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톱스타의 얼굴이 떴고요. 그래서 톱스타 얼굴이 떴다고 안녕하세요 하기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예. 막 말 걸기가 그렇죠. 사실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서 별다른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. 그저 바라만 보고 계속 웃기만 하고 또 얘기는 좀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끊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맞기는 맞아요. 그 톱스타 맞긴 맞는데 이 사칭범 이 사람이 SNS에 올라온 그 톱스타 영상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 영상 통화에 바로 보여준 거예요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못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 맞기는 맞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. 자,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해프닝인데 뭔가 이상한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. 네, 직접적으로 뭐 얼마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회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90만 달러 상당의 이 물품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서 이 소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소포를 좀 대신 받아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. 아하. 유명한 톱스타인데 왜 돈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요. 그렇죠. 소속사랑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답니다. 이 피해자가 톱스타 사칭범한테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 거냐 물었는데 금이랑 티켓 같은 게 있다면서 그걸 대신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, 믿어달라 이러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. 결국 고민 끝에 소포를 대신 받아주기로 했는데요. 이 피해자가 소포 받으면 배송 비용은 어떡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칭범은 걱정하지 마라, 배송 비용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막상 하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배송비가 100만 원, 200만 원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800만 원을 배송비로 아유. 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요. 교수님, 저는 솔직히 이 피해자분과 직접 지금 내용을 전해 듣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이거는 선생님 로맨스 스캠 같다라고요. 네. 예.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애를 얘기하는 그 로맨스 그리고 사기를 얘기하는 그 스캠 이걸 이제 합해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. 이게 SNS 상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상대 호감을 걷다가 얻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슬슬 그 돈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사취하는 그런 수법인데요.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뭐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 연예인 이분이 한 것은 아니지만 설사 이분이 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너저분한 얘기를 대면서 상대에게 돈을 뭐 꿔달라 빌려달라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탁 끊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연예인과 팬과의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돈을 이제 빌려달라, 그렇죠. 돈을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 현실에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돈을 돌려받았을까요? 못 돌려받았죠. 이분이 이제 돈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자꾸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는 또 특이한 부분이 그럼 아예 연락을 끊었느냐?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. 연락을 안 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화를 걸어서는 말은 또 않고 그냥 끊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화면에 뜬 메시지를 쭉 봤거든요.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예, 아예.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저도 물었죠. 왜 그러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안 하셨냐 했더니 이분 말씀이 유명 가수인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이렇게 좀 추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. 그래서 정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박 변호사님. 네.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과연 피해자가 이분 한 명이겠는가? 자,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. 어느 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전화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게 좀 조직적으로 하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또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탑 스타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요.
막 그 목소리를 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. 근데 그 목소리 흉내기 어렵거든요. 되게 좋은 목소리 좋은데요. 어쨌든 간에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그 후에 전화가 끊겼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글쎄요,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좀 짜고 하는 거고 피해자도 또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예, 저희가 그 해당 톱스타에게도 직접 문의를 했었고 또 오늘 그 해당 소속사에도 문의를 했죠. 네, 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이 취재를 해봤는데 소속사에서는 관련 내용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